무엇이 사춘기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말을 안 듣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려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도 부모 말에 거역하지 않고 자란 아이는 자립적인 인간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이의 육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정신도 독립하는 과정이 사춘기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배웁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이것은 뜨거우니 만지지 마라 하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안 만져요 하지만 사춘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아 뜨거워하고 경험해 봅니다. 그제서야 임마 말이 맞네 합니다. 모두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는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춘기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자식은 자칫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청소년일 때는 이성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 사고도 쳐보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든 풀어보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이가 겪는 모든 사건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좋은 일이에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왔다고 할 때 그 기준은 확인해보면 대부분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육체의 성장은 13세가 되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성체, 즉 생식 능력이 있는 성숙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인 대우를 해주는 나이는 만 나이로 19세잖아요. 그래서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육체는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나이 때에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청소년 문제가 없었습니다. 15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성인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 자체가 아예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육체는 다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성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15살이 된 청소년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하지만 저는 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렇게 봅니다. 부모도 우리 딸이 건강하네 이렇게 보고 이미 생긴 뱃속에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낙태를 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춘기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춘기 시절에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가 살기 위해 하나가 죽어야 할까?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의문을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묵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은 좀 다고짐인 부처님도 그 질문에 대해 아무에게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고민하고 탐구했어요. 이 의문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그저 지켜봐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며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사춘기에는 아이를 놓아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요청하면 도와주더라도 그 외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가 답답해서 아이에게 속마음을 다 말하라고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훈련이 되면 안 됩니다. 숨길 것은 숨길 줄도 알아야 해요. 그렇게 이 세상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아이가 위험해 보이면 약간 조언을 하되 그 외에는 직접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별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치고 자신의 부모도 돌보지 않고 본인 성질대로 살고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 아이는 속으로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하나? 엄마는 아빠한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입 밖으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저항을 한다며 당황해요. 그러나 이 저항은 그동안 아이에게 심리적인 억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이가 버릇없이 군다며 꾸짖기보다는 어떤 심리적 억압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반발을 할까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살펴서 풀어주어야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엄마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인 것은 없어요. 다만 성질이 좀 더러웠을 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다가가야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세상 누구하고도 못할 이야기를 엄마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조언을 해야 해요. 덜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아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무조건 야단을 치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을 끓이기보다는 아이와 솔직하게 소통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절에 들어갔으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잘 되어봐야 부모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 아이가 나보다 크게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저항을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심리적인 억압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해도 부모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발 이웃집 아주머니 노릇하지 말고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세요. 저는 심리가 작용하는 기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응용은 여러분처럼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큰 틀에서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직접 우리 아이가 왜 갑자기 말을 안 듣지? 하고 연구를 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아이를 너무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노예가 됩니다. 때로는 아이의 의견에 대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지키라고 하면 결국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딱 잘라서 제어를 해주어야 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성질을 내며 싸우지는 마세요. 싸워봤자 어차피 부모는 아이에게 집니다. 감사합니다.